클립 스튜디오를 더블 클릭 후 기동시킵니다. 이 창이 뜨셨으면 좌측 상단에 페인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립 스튜디오가 기동되었습니다. 좌측 상단 파일을 누른 후 바로 밑에 뜨는 신규를 누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작품 용도가 있는데요. 작품 용도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파일명을 바꿔줍니다. 작품명 플러스 언더바 씬 번호 순서대로 작성해주세요. 기준 사이즈와 해상도는 작품마다 요구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설정해주세요. 다음은 여백을 모두 0으로 설정해줍니다. 여백을 전부 0으로 설정 뒤 오른쪽 열로 넘어오시면 프레임 레이트는 24, 재생시간은 5에서 10 정도로 나누기선도 3으로 설정해주시면 좋습니다. 확인 후 우측 상단 OK를 눌러주세요. 작업을 위한 파일 생성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파일을 작성하면 이런 상태로 용지 레이어와 레이어 1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지 레이어가 아닌 다른 새로운 레이어 1의 그림을 그리게 되죠. 왜 굳이 새로운 레이어의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우선 레이어 한 장을 한 장의 투명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제일 아래에 하얀 종이 레이어를 꺼보겠습니다. 하얀 종이가 아닌 격자 무늬가 나오네요. 이 상태는 컴퓨터에서는 투명해진 상태를 보입니다. 한마디로 용지 레이어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레이어인 거죠. 그리고 용지 레이어를 끈 상태로 아무것도 안 그린 레이어를 켜보면 투명한 그대로입니다. 레이어가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빨간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파란 하트를 겹쳐서 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란 하트 레이어를 빨간 하트 레이어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빨간 하트가 파란 하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용지 레이어를 꺼보면 각 하트 레이어에는 하트만 그렸기 때문에 배경은 투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투명 종이를 겹쳐 쌓아 올리는 듯이 레이어가 아래에 있을수록 실제로도 아래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레이어를 나누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꼭
자신이 어느 레이어에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작업 시 선호는 벡터 레이어로, 그림자는 레스터 레이어로 작업하게 되는데요. 왜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레이어 종류를 나누는 걸까요? 이번에는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레스터 레이어와 벡터 레이어의 선을 그어봅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선이네요. 이때 해상도의 설정, 실수 혹은 수정이 필요해 그림을 키우거나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두 레이어 똑같이 늘려봅니다. 보이시는 대로 벡터는 늘려도 깨지지 않지만 레스터 레이어는 늘리면 그림이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는 색감 등의 자세한 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레스터 레이어를 사용하고 메인이 되는 선언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혹은 수정에 용이하도록 벡터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러프와 하나의 레이어에 다 그려져 있는 선화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해서 눈을 살짝 지어줍니다. 레이어 하나에 겹쳐 그려져 있다 보니 깔끔하게 지우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는 눈과 머리카락 레이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수정을 해봅니다. 깔끔하고 간단하게 끝나네요. 이처럼 눈이나 머리같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나 혹은 수정이 자주 필요한 부분은 따로 레이어를 나눠주면 훨씬 용이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기동 후 좌측 상단에 파일을 눌러 열기를 누릅니다. 미리 작성되어 있는 1원화 작업용 폴더 정리 파일을 엽니다. (1원화) 작업용 틀이 열렸습니다. 혹시 작업 컷에 배경 파일이 있으신 경우 아까와 같이 좌측 상단 파일을 누른 후 이번에는 가져오기 화상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열어줍니다. 불러왔는데 보이지 않네요. 프레임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애니메이션 폴더에 들어가 있어서입니다. 배경 레이어를 클릭 후 드래그하여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빼낸 후 레이아웃 레이어 위로 가져다 둡시다. 배경 레이어가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화를 가져와 봅시다. 우선 제로겐 폴더를 클릭해 둡니다. 그 후 아까와 같이 파일, 가져오기, 화상을 눌러주세요. 해당 png 폴더에서 영원화를 전부 지정한 후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로겐 애니메이션 폴더에 불러온 영원화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보도록 합니다. 빨간 바는 현재 캔버스에 표시되고 있는 프레임이므로 빨간 바를 프레임 0에 둡니다. 첫 번째 레이어 우클릭 후 트랙 편집, 셀 일괄 지정을 눌러주세요. 그 후 맨 첫째 줄의 수치로 지정을 기존의 애니메이션 설명으로 지정으로 바꿔줍니다. 시작 번호와 종료 번호는 각각 첫 레이어인지 마지막에 표시될 레이어인지 잘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레임 수를 3으로 작성해주세요. 확인하신 후 OK를 눌러주세요. OK를 누르면 각 프레임마다 레이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폭이 좁아 보기 힘드시다면 줌인 기능을 이용해 크게 넓힐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일원화 작업을 위한 레이어를 만들어 봅시다. 일원화 작성을 위해 1겐 폴더 안에 레이어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1겐 폴더를 누른 상태로 영상 내에 보이는 신규 레이어 폴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왠지 1겐 폴더 내가 아닌 밖에 레이어 폴더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유는 1개 폴더가 닫혀있는 상태로 넣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폴더 옆 화살표를 클릭해 폴더를 열어준 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폴더를 추가해 봅시다. 영원화 레이어 수만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원업 레이어 폴더 이름을 영원화와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하나하나 변경하는 게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첫 번째 폴더만 작성 후 이름을 변경 후에 폴더를 작성하면 숫자 순서에 맞게 변경되어 작성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아까 영원화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각 레이어의 프레임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레이어 우클릭, 트랙 편집, 셀 일괄 지정을 눌러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일원화를 그릴 레이어도 프레임이 지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원화 작업 전에 제로겐 폴더를 클릭해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배경 레이어도 투명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해주세요. 레이어 폴더를 열어준 상태에서 영상 내 위치에 있는 신규 벡터 레이어를 눌러주세요. 벡터 레이어가 추가되었으면 바로 옆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도 눌러 추가해주세요. 레이어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필요한 정도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 내 레이어 순서는 드래그로 옮겨 선화 레이어가 가장 위에 올라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알기 쉽도록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 레이어 폴더 안에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됩니다.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화 레이어에 G펜으로 선화를 그리고 그림자 레이어에 그림자 경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페인트 레이어로 넘어가 페인트 툴로 안을 채워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우기 툴을 클릭하면 나오는 옵션에서 다른 레이어 참조를 눌러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레이어 참조를 선택 후 사용하면 위처럼 제대로 원하는 부분에 채우기가 됩니다. 만약 다른 설정으로 채우기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레이어 전체가 다 채워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다른 레이어 참조란 별개의 종인 레이어들을 전부 하나의 종이로 인식한 후 빈 곳에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잘 되는지 확인을 위해 보니 쭉 넘어가 버리네요. 이 파란색 바가 연속 재생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바를 끌고 마지막 레이어까지 당겨줍시다. 그리고 재생해보면 레이어만 구간 반복되어 재생됩니다. 우선 이완화 작업용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좌측 상단에 파일, 열기를 눌러주세요. 이완화 작업용 클립 스튜디오 파일을 찾아 열어줍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와 작간지 파일을 불러옵시다. 이번에는 파일 내에 레이어로서 추가하는 것이므로 파일, 가져오기로 가져옵니다. 일어나 폴더에서 작간지 파일과 일어나 파일을 가져옵시다. 파일이 불러와졌습니다. 혹시 캔버스상에 표시가 안 되시는 경우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현재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파일을 가져오실 때 파일 가져오기가 아닌 폴더로 열어서 드래그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가져와 주세요. 이제 1겐 폴더에는 일어나 레이어를 넣어주고 작간지 레이어는 2겐 폴더 혹은 폴더 밖으로 빼줍니다. (1겐) 폴더에는 일어나 레이어가, 작간지 레이어는 2겐 폴더나 폴더 밖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일어나 작업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프레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폴더의 첫 번째 레이어를 누르고 우클릭 해주세요. 트랙 편집, 셀 일괄 지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온 창에서 기존의 애니메이션 설명으로 지정으로 바꿔준 후 시작 번호와 종료 번호가 처음과 끝 레이어인지 확인해주세요. 프레임 수는 3으로 지정해주세요. 확인 후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3프레임씩 레이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원화 작업을 위한 레이어 폴더 작성입니다. 2겐 폴더를 열어준 상태로 클릭 후 신규 레이어 폴더를 누릅니다. 레이어 폴더가 하나 작성된 걸 확인하신 후 폴더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일어나의 첫 레이어와 같은 이름을 써줍니다. 이름을 바꾸신 후 그 상태로 다시 신규 레이어 폴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숫자의 경우 1이 더해진 상태의 이름으로 레이어 폴더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아까 불러와뒀던 작감지 레이어를 각 컷에 맞게 넣어줍니다.
이제 이완화 레이어 폴더도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설정해 줍시다. 첫 번째 레이어 우클릭, 트랙 편집, 셀 일괄 지정을 눌러주세요. 1원화 때와 똑같은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폴더의 애니메이션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전 작업하시기 편하도록 일원화와 작감지 레이어를 선택해 불투명도를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원화 레이어 폴더 안에 필요한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선화 레이어가 위쪽에 있도록 순서를 바꿔줍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각 레이어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원화 작업 방법은 이상입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컷의 앞장과 뒷장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레이어 하나하나 클릭해보며 확인하기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니언 스킨을 켜봅니다. 영상 내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 어니언 스킨 유효화를 눌러주세요. 현재 첫 번째 컷이므로 다음 컷을 눌러봅시다. 눌러보시면 앞 컷의 그림이 핑크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 컷 여러 장은 보이는데 뒷컷이 보이지 않네요. 어니언 스킨의 설정을 앞 컷만이 아닌 전후 컷이 보이도록 바꿔봅시다. 좌측 상단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애니메이션 셀 표시, 어니언 스킨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니언 스킨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표시 매수를 이전 프레임 1장, 다음 프레임 1장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후 표시색과 투명도 같은 다른 설정은 편하신 색 혹은 투명도로 지정해주세요. 설정 후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설정하신 색으로 현재 레이어의 앞컷과 뒷컷이 표시가 됩니다. 확인 후 끄고 싶으실 땐 처음 어니언 스킨을 켜실 때 눌렀던 버튼을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